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송승훈이라고 합니다. 좀 앉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저는 마음챙김 소풍 명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마음챙김은 사티와 관련돼서 알아차림이랑 같은 용어이고 심리학자들과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맥락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명상에 대해서 마음챙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역사와 지식을 갖고 계실 텐데 MBSR이나 심리학 또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액트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마음챙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용어랑 조금 상이할 수 있어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서 새롭게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한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 여기서 뭘 경험하고 나누고 가져가고 싶으신가 좀 여쭙고 싶긴 한데 좀 물어볼 수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뭐 이렇게 목소리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다 관계자는 아니시죠?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그 불교 명상 쪽에 또 관심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 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뭐 박사님들 설명하신거나 스님들 설법하신거나 이런 걸 쭉 이렇게 들으면서도 아직 해결 안 된 게 이 명상이라는 것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어떤 체계로 연결을 해서 해결하는지라는 게 사실 궁금증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뭔가 좀 이렇게 고리를 좀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시군요.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 배우는 중이고요. 네, 그러네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드립니다. 또 플로어에서 내가 이 바람을 뚫고 이 날씨도 이런데 기꺼이 왔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누가 오라고 가라고 막 해서 오신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말씀 주시면은 참고할 것 같아요. 침묵도 의사 표현이죠. 네, 잘 전달이 됐습니다. 잘 알았고, 네, 그래요. 소풍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부분은 소풍 뭘 떠올리세요? 소풍하면 한번 여러분들의 소풍 경험 어떠세요? 김밥 사이다.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데요. 저희 미소도 지어지시고 즐겁고 행복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의도했어요. 우리는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저는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나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알려드리고 같이 체험을 같이 함께 할 때 명상이 문턱이 높다고 느껴지고요. 많이 느껴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럽고 또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많은 오해와 경험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해서 똑같은 이름 말고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소풍 명상이라고 붙였어요. 소풍이라고 하는 뜻을 한자인데 저는 한글 같았지만 부천에 이제 소풍 터미널이라고도 있고 해서 근데 한자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쉼 나들이 그죠? 그리고 바람풍 뭐 그런데 또 거기에 가르침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름, 좋은 뜻으로 쓰일 수 있겠다. 명상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 쉼의 나들이 편안한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경험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22년도부터 제가 줌으로 요즘은 명상 프로그램을 많이 상담사 소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최근에는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명상의 예명으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예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수용전념 치료라고 하는 유명한 치료가 있어요.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에 있는 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행동주의라든지 기존의 심리학 지식에 젠이라고 하는 선에 있는 일부의 체험들을 심리학자인 헤이즈가 경험한 것들을 통합해서 심리적으로 유연한 부분이 그 증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 정신병리를 또 고통을 줄여주는데 심리적 유연성이 중요한데 거기에 뿌리면서 핵심 뼈대가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의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요인에 어떻게 보면 뿌리이면서 6가지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부이기도 한 그런 맥락에서 마음 챙김을 상담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명보다는 체험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큰 숲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명상하면 얼마나 잘 돼요, 그죠? 영덕연수원이나 이런 숲에 가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밥하고 애들 챙기고 말 안 듣고 남편 와이프 속썩이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 직장에 가면 상사랑 부하 직원이 속썩이고 그러면은 사는 곳이 지옥 같은데 이제 명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쉴 때는 명상이 잘 되는데 명상센터에 가서 잘 되는데 직장에서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일상에서 자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 얘기는 저 혼자만 할 생각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치료 프로그램을 해보고 명상 프로그램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20분이라도 연구에 하면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3분도 좋다 이거예요. 매일 하는 게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알려졌어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보라고 체험도 하고 독려하니까 조금 삶이 바뀌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하나 제가 드리면은 이 책이 도움이 돼요라고 아마 제가 이제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오늘 밤은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레가지고 읽어야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읽으냐 어떨 것 같으세요? 집중이 잘 될 때 조용할 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또 놔둬요. 그러다가 이제 먼지도 쌓이고 그렇단 말이죠. 명상도 좀 준비가 됐을 때 어수선하지 않고 좀 마음 잡고 했을 때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애들 떠들고 지하철에서 무슨 기도를 해, 뭐 무슨 명상을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개발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걷기 명상도 있고 운동 명상도 있다고 하고 누워서 하는 바디 스캔이라는 것도 하고 이제 서양인들은 누워서 하는 명상을 제일 좋아하고 직장인들도 제일 좋아해요. 앉아서 하는 건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의자에 앉는 건 좋으나 바닥에 앉아서 또 명상실에 있으면 허리 아파하니까 이제 바디 스캔 한다고 누우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막 신음 소리가 나오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명상은 자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일단 너무 이완되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개운했다고 하고 너무 도움됐다고 명상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는 명상을 안 하게 돼요. 명상센터의 쉼, 여유와 일상에서의 명상을 연결을 못 시키니까 저는 이제 제 책에서 소개하기를 별건 없는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하는 방법, 샤워하면서 하는 방법, 양치할 때도 아주 오롯이 감각을 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차 마실 때 명상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동양의 전통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음료 마실 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마음 챙김을 많이 훈련시키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주식 대란 이런 거 있고 그랬는데 마음 챙기면 안 되니까 조절도 안 되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아침부터
조종당하듯이 막 입장해가지고 베팅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식과 코인하기 전에 마음 챙김 이런 것들도 이제 책에 넣고 이제 웃으시네요. 제가 좀 여유가 마음이 놓여요. 네. 그리고 계약 전에 얼마나 떨려요. 저도 이제 처음 아파트 계약할 때 전세 계약할 때 기억나는데 속임 당하는 거 아닌가 막 또 계약서 꼼꼼하게 안 읽고 뭐 놓치는 건 없나.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날짜 같은 것도 부동산에서 실수해가지고 또 발견되면 또 깜짝 놀래요. 그리고 강화가 되죠. 더 불안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제 마음 챙김이 도움이 될 텐데 왜냐하면 불안하면 멘붕이 오고 머리가 하얘지니까요. 그래서 계약 전에 또 비행 전에 비행기 탈 때 이제 공항 불안 많이 경험하시니까 그리고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었어요. 뭐 이거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소주를 제육이랑 같이 이렇게 털어 넣으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을 빨리 헹구고 안주를 먹죠. 그 안주가 좀 느끼하기도 하고 맵기도 하면 또 소주를 또 털어 넣어서 입을 또 헹궈요. 그럼 또 써요. 그러니까 또 안주를 또 먹죠. 그리고 좀 얘기하고 뭐 스마트폰 보면서 하다 보면은 한 병을 금방 비울 텐데 라면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 챙김이 부재하기 쉬운 거죠. 그러면 많이 먹게 되는데 담배도 그렇고 술 마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담배 술 좋지 않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예.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삶의 낙이 없는 데게 도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마음 챙김의 원리, 마음 챙김의 정의가 이렇게 카바진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있는 그대로 의도적인 주의를 가지고 그 관찰하고 느껴보고 머무는 것이거든요. 예, 순수하게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로 단순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과정에 통찰이 있는 거. 그러니까 현재 머물고 알아차리고 통찰이 있는 관찰을 통해 통찰이 있는 과정 전체를 저는 마음챙김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건 너무 복잡하고 아무튼 순수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음미를 하면요, 소주가 너무 써요. 그래서 많이 못 마셔요. 빨대로 마시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뭐 좀 해보신 것 같은데 네. 담배도 끊으라고 하면 안 끊는데 제가 그분의 주제가 가치대로 사는 게 주제여서 상담이 가치가 뭐냐 탐색하는 과정에 자율성, 내가 내 자유대로 행동하는 삶 이런 게 가치라고 직장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대로 삶을 사는 거 잘 살 수 있게 상담을 계속 진행하다가 상담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밖에서 아직 안 가고 줄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피우는 거를 여기서 봤는데 저기 갈 때까지 계속 피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한번 다루면 좋겠다. 그러면 상담사들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효과를 검토해봐요.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피는지, 나한테 이제 이득이 있으니까 필 거란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있는지. 알아차림이 없고 별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커피 마시듯이 음미해보고 오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어떤 보고를 하실 것 같으세요? 맛있었을까요? 별 냄새가 다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가 또 자기 가치에 맞지 않다. 흡연하는 행위가. 나는 끌려다니는 거, 물질에 끌려다니는 게 내 가치가 아닌데 누구에게 끌려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치가 아니어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물질에 니코틴에 끌려다닌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 챙김이 훈련이 되거나 간접적으로 깨달음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상담 때 이렇게 마음 챙김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명상의 체험을 대놓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담하시는 분들, 심리학자, 심리치료자들은 이 원리를 짧게 화두로 혹은 체험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재밌죠.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재우기 딱 좋은 목소리인 거 알고 있어요. 예,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서 체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분 명상을 이 책에서 좀 소품 명상 이 책에서 제안을 제가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일단 여길 와보신 분도 있고요.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챙김의 제일 쉬움은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한 두 가지 정도 물건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한 20초 정도 머물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주제 대상으로 옮겨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 좋습니다. 저 말고 여기 주변에 있는 거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새롭게 좀 낯설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깨닫는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번엔 주의를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여 볼게요. 내가 좀 피곤하고 졸립다 이런 분들은 눈 뜨고 하시고 내가 좀 괜찮다 각성 상태가 그러면 눈 감고 해보셔도 좋아요. 내 발바닥에 발을 일단 바닥에 잘 대 보시고 온도 감각 잘 느껴보셔요. 무엇이 느껴지나? 어떤 생각이 오면 생각이구나 해주고 그냥 느낌을 알아주세요. 자, 이번에 눈 감은 상태에서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두세 가지 소리를 찾아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제 목소리 외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 몸에서 어떤 느낌, 감각이 느껴지나 전반적인 신체 감각, 컨디션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내 몸의 느낌, 컨디션 어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 감정 어때? 물어봐 주시고 알아주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으로 가볼까요? 어떤 생각이 지나가세요? 어떤 욕구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주세요. 이런 생각이 있구나.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알아차림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차림해 보세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구나. 변화가 혹시 알아차려질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나에게 어떤 행동이 지금 도움이 되나 물어봐 주세요.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네, 좋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보시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이제 쥐었다 폈다 꼼지락꼼지락 해보겠습니다. 3초 후에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여기로 올게요. 3, 2, 1. 좋습니다. 눈 떠주시고 기지개 한번 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지개도 한번 켜보시고 3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게 한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5분 정도 조금 지났을 것 같은데 마음 챙김을
대놓고 호흡 명상이나 누워서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지금 이 6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다른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요. 낯설게 볼 때 또 새로운 게 보이시죠? 네, 저는 여기 아까 긴장돼서 잘 몰랐는데 장판과 바닥에 나무 나이테 모양이 아주 인상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뭔가 바람과 이름이 담긴 어떤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와서 알아차리셨나요? 네. 발바닥의 감각은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제 목소리 외에 다른 소리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머물러서 고요히 기다려 보니까 들리죠? 네. 요 지금 몇 분 한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눠 주실 분 소감이 어땠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간단한 체험이었는데 그래도 혹시 손 들고 어땠는지.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비에너지 의사소통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땠는지? 네. 그런 눈빛을 지금 보내주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고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담자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좀 어렵지 않게 길지 않게 체험하면서 되게 감사하다고도 많이 하고 자기가 좀 머무는 게 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머물면 조절이 좀 되거든요. 뭐든 감정도 잘 머물러서 봐야 알고 내가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것도 좀 알고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의 유익이 크죠. 네. 명상을 마음 챙김을 할 때 마음 챙김이 지금 나는 오늘 좀 낯설고 처음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고, 네. 그러면 나는 요즘에 한창 많이 체험은 못했는데 연습 중이고 이제 막 입문해서 뭔지 좀 알아가는 중이다.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반갑네요. 네. 나는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계속 명상을 체험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그럼 나는 10년 이상 명상에 너무 심취해 있고 자주 하고 친숙하다. 거의 매일 한다. 손 들어 봐주십시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네. 그래요. 다양하시네요. 다양하네요. 네. 좋습니다. 마음 챙김이 사실 모든 종교에 있는 수행 방법이었어요.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이렇게 많은 수행을 통해서 전수도 해주시고 했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혹은 그 이후에 그 많은 인류에서 그 어떤 대상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의식, 뭐 학습, 방법, 훈련 많이 있어 왔어요. 모든 종교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이제 명상 훈련을 하거나 명상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오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정 종교, 특정한 어떤 그런 것들 관련된 거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도 있었다. 근데 제가 하는 명상도 그렇고 상담사들이 하는 명상들은 이제 마음 챙김의 요소에서 과학화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과학적 효과가 검증이 된 방식의 체험들을 여러 가지를 상담 중에 하게 됩니다. 1대1
체험을 할 때 사실 강력해요. 예. 지도를 1대1로 받을 때도 강력하고 여럿이 함께 할 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챙김하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뇌가 끊임없이 발달하는데 죽을 때까지 주의력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여러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들의 활성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이런 정신적 고통의 큰 해독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또 신체 건강, 면역계 증진 여러 가지 효과는 이미 50년 이상 과학적으로 검증이 많이 됐어요. 뇌도 많이 변하는 것도 촬영해서 확인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효과를 논하지는 않는 시대가 돼서 그 대신에 이제 어디서 연습할까 그랬을 때 추천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안내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상하다 보면은 졸리고 잠이 와요. 그러면 그게 죄책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는 마음 챙김과 명상이 안 맞는다고 포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많이 드려요. 원래 그렇다. 우리의 주위는 원래 산만하다. 나도 그렇다. 그 보편적인 경험을 고백해요. 그게 도움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우주의 모든 만물은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나고 나서부터 쭉 복잡성도 높아지고 확산되고 산만해지는데, 우주조차 그런데 그거의 구성물질 원자로 구성된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기 시작하고, 태어나자마자 병원 다니고 아프고, 태어나자마자 집중 못한다고 학교 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면 조금 제일 좋아질 때가 이제 20, 30대 중년 됐을 때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제일 차분하고 집중도 잘 되고 수행도 잘 되고 이래요. 잠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의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건망증이 많아요. 물건 자꾸 두고 와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화잘 내요. 그러면서 이제 노화를 겪고 노년기를 겪죠. 그래서 아동이랑 비슷해져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 체험을 할 때 사람들이 죄책감을 많이 가져서 원래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한 게 인간의 주의인데, 그걸 연습하면서 조금 늦추고 그래도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하는 거다. 피트니스에서 근력을 계속 마음 근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스쿼트 노년기도 할 수 있잖아요. 계단 내려가는 건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허벅지 근력에 도움되는데, 그러면 혈액이 뇌로 공급이 잘 된단 말이죠. 짜주니까, 펌프 기능을 하니까요. 맑은 산소와 피가 머리 쪽으로 잘 가면요, 치매 예방에 도움돼요. 뇌 기능이 좋아져요. 괴테가 걸으면서 글을 많이 쓰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사실 앉아 있을 때보다 서서 움직일 때 창의적인 게 더 활동이 높아지는 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혈관의 확장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이미 입증이 된 바 있죠. 그러니까 걷기 명상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앉아서 하는 것보단. 마음 챙김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력이 퇴화하거나 산만해지는 걸 좀 도와준다. 내 수준에서, 내 여건에서. 그러니까 꼭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해야지는 없는데, 저도 명상 수행 연습을 막 상담사 되고 2005년도에 뭐 열심히 훈련받고 이럴 때요, 명상이 너무 졸리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20대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담 때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지? 이런 거죠. 그리고 피곤하고 힘든 날, 상념이 많은 날 마음 챙김을 좀 장윤갑 선생님의 이렇게 명상도 많이 체험을 했는데, 녹음된 걸 이렇게 들어보고 따라가다가 자고 있어요. 아침이에요. 일단 수면에는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역경이 많고, 저는 이제 정신과에서 레지던트 훈련을 받았어요. 심리학자이지만 정신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받으면서 내담자도 많고 환자도 많고 과로를 많이 하고 야간 밤샘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너무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막 힘든 거예요.
그 노인분이 오셔서 저한테 보통 이제 우리가 투사라고 하는데 마음이 우울하면은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투영되기 쉬운데 그 우울한 노인분이 저를 걱정하면서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아유 젊은 친구가 왜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맨날 죽겠다고 하고 우울한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서 왜 이런 직업을 택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울하니까 다른 사람의 삶도 안 좋게 보이는 건데 우울이 좋아지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좀 회복이 되시고 나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기분과 생각, 건강 상태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 챙김 없이 보면은 그렇게 보게 되는 거고 마음 챙김이 있으면 이게 생각이구나, 내가 좀 어둡구나, 검정색 안경으로 좀 보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게 돼요. 생각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충동이나 이런 것도 충동이나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안 옮기는 데 도움이 돼서 마음 챙김이 자살 예방, 변증법적 행동 치료나 수용 전염 치료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믿지 않고 좀 관찰하면 도움이 되니까. 행동하지 않고 기다려 보면 지나가니까. 바람 불고 날씨 변화무쌍한데 수용 전염 치료에서는 이걸 날씨 메타포라고 부르는데 날씨 비유란 뜻이에요. 오늘 날씨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날씨 어때요? 흐리고 비 오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마음 날씨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날씨와 상관없이 내 기분이 괜찮다는 얘기도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알아차렸군요. 훌륭하세요. 이렇게 격려해 드려요. 일단 날씨와 다른 자기 기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변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난주에는 좀 슬프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개운하고 기분이 맑다고 하시네요. 감정이 날씨처럼 변하네요. 그거를 알아차리셨어요. 이런 비유로 대화를 인사를 시작을 하면요, 이분이 감정에 그렇게 크게 영향하지 않아요. 감정 따로 있고 할 일 하고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감동이 와요. 아, 이분은 위기 때 자기를 잘 지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학교 안 가고 싶다고 그래요. 배가 아파요, 아빠. 저 오늘 학원 쉬면 어떡할까요? 어때요?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유되기 때문에라고 하면 뒤에 말이 정해져요. 여러분들 때문에라고 많이 붙이는 경우가 많죠. 이유되기라고 하는데 수용전염 치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이제 뒤에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저 대전에서 오늘 왔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강의 의뢰를 받으면 뭐니까요? 멀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이제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못한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거나 그리고라면 바쁘고 가치가 나누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교육하고 이런 게 가치니까 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내향적이고 그래요. 긴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질이죠. 근데 이제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대중 강연도 하고 발표도 많이 해요. 불안하고 가치에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도 없고 좀 나아요.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미루면 찜찜하고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원리를 하나 또 적용한다면 그리고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언어, 접속사를 뭘 쓰고 있느냐를 알아차려서 도움되는 접속사를 쓰시면 조금 좋아요. 마음 챙김은 행동이 없으면은 큰 힘을 발휘를 못해요. 기차를 타고 와요. 마음 챙김으로 내가 머물러요. 피곤하구나. 떨림이 있구나. 어떤 향기가 나네. 소란스러운 고객 때문에 불편감이 오는구나. 그런데 기차는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명의 이기죠. 동력의 힘으로. 우리가 마음 챙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명상하고 마음 챙김하느라고 밥을 안 하고 있고 청소를 안 하고 분리수거를 안 하고 직장을 안 나가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거 왜 하냐고 그러고. 근데 이제 마음 챙김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하려면 내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차리고 아까 마지막에 했던 6단계 어떤 행동이 도움돼까지 가서 기꺼이 하면 마음 챙김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하는 용도로 마음 챙김과 명상을 쓰면은 병리에 취약해요. 여러분들의 우울과 불안이 나아지지 않을 건데 마음 챙김으로 머물러서 고통을 다가가고 고통이 지나간다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중요한 것에 관련된 거를 조금씩 하면 그럼 여러분들의 우울도 가시고 좋은 경험을 하니까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표해 보니까 별거 아니라 배 아픈데 학교에 갔더니 배가 아픈 게 지나가서 그냥 절하고 왔어요. 구직하거나 옆에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개념, 이러한 생각 때문에 못했는데 불안했는데 마음 챙김하면서 하고 나서 어렵지 않구나. 효과도 좋구나. 적어도 효과가 없었다면 교훈이라도 있구나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이렇게 활용하면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험으로는 뭘 해볼까요?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지하철. 네, 내려보시고 버스 손 들어 보시고 버스. 네, 감사합니다. 지하철이 조금 많은 관계로 지하철 체험을 좀 해보고 버스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되겠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요. 네,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볼게요. 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봅니다. 호흡이 편안해야 마음도 좀 편안해지거든요. 네, 몸도 이완이 되고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상상도 할 수 있으니까 지하철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타는 지하철 호선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하철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는데 뭐가 눈앞에 보이는지 한번 그려 보세요. 나는 주로 뭘 봤고 뭐가 보이나. 설레는 마음인지 빠뜨린 건 없는지 스마트폰을 보는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기다려 봅니다. 마음을 챙겨봐요. 지하철 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어딘가 자리를 잡을지 결정을 하고 서 있네요. 자, 상상해보고 이런 불편한 경험, 환경 조건, 더위, 공기 느껴보시고 상상해보세요. 그냥 느껴지는구나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불편하다, 불쾌하다, 싫다, 저 소리가 싫다. 그럼 해석이 붙었는지 한번 보시고 평가와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소리를 경험해 보세요. 자,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가 알아차려 보고 내 감정이 어떤지 한번 알아차림해 봅니다. 끊임없이 전동차의 소음,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스치는 감각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 감정 어떤지 알아차림해 봅니다. 생각과 붙어 있는 해석 때문에 만들어지는 감정 알아주고 생각이구나 또 감정이구나 해줍니다. 저 사람도 분주하고 자기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도 바쁘고 여유 없고 나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도 편안해지고 싶구나. 저 사람들도 편안해지고 싶구나. 나도 피곤하구나. 저 사람도 피곤하구나.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갈지 한번 알아차림해보고
내릴 때는 안 됐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착지 정류장 다 와가네요. 내릴 준비를 합니다. 현재 깨어 보시고 시간도 보시고 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천천히 눈을 떠 볼게요. 네. 자,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기지개도 켜 보시고. 네. 졸린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고 피곤한 거예요. 욕구를 알아주세요. 내가 피곤하고 쉼이 필요하구나. 자, 이렇게 지금 그냥 예시를 원래 이제 마음 챙김은 침묵할 때 제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하철에서도 짧게 3분, 5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돌보고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나 불편감도 알아주고 이제 1차 화살 그 덥고 낑기고 불편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해석이 붙어서 왜 이렇게 밀어? 왜 이렇게 안 씻어? 향수는 왜 이렇게 많이 뿌려? 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부주의하게 다 판단, 평가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2차, 3차 화살을 안 맞는 방법은 이렇게 마음 챙김으로 좀 우리를 돌봐주면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버스, 뭐 기차, 비행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뭐 명상들 많이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폰 보고 있고 잠들고 옆에 분들과 대화하느라고 마음 챙김할 여유가 사실 없을 거예요. 또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혼자 또 명상하고 있으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롯이 내 시간도 가져보는 거를 이제 제안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이 이렇게 힘든데 힘든 게 많죠. 여러분들 다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역할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 챙김과 함께 불안한 것보다는 설렘으로 경험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태도에 의해서 이렇게 역경과 힘듦을 나한테 교훈과 훈련이 되는구나라고 또 해석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10만큼 고통스러웠는데 해석이 부정적이면 100만큼 힘든데 그냥 10 정도로 하루를 조금 잘 보낼 수 있고 홈즈 라에의 스트레스 재구성 척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겪는 사건들을 스트레스 점수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사별하면 가까운 사람과 사별이 있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죠. 점수가 예를 들어 100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사하는 거, 이직하는 거 다 스트레스 점수로 뭐 40점, 30점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한 6위 정도가 되는데 한 80점 정도, 70점 정도 돼요. 6위라고 칩시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7위가 감옥에 구속당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좋은 경험도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즐거운 것도 사실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에 의해서 사실 눈을 굴렸을 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처럼 배가 돼요. 해석이 부정적이면. 평가를 하고 주로 왜라고 자꾸 물어보고 왜 안 와? 왜 이제 와? 버스가 시간표대로 오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와야지 왜 버스가 왜 이 시간에 와? KTX 왜 예약했는데 왜 도착 시간이 왜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매사에 힘들다는 거죠. 해석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일상에서 마음 챙김으로 그런 생각이 도움 안 돼. 혹은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정도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고요.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생각 막을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한번 실험을 또 해볼까요? 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식사를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뭘 좋아할까? 한국인은 라면을 좋아하니까 라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라면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 노란 황금색 냄비에 파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료가 막 있고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먹기 좋게 보글보글 고춧가루와 함께 향이 막 강력하게 코를 찌르네요. 침도 나오네요. 라면이에요. 제가 시간을 재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라면을 떠올리지 말아보세요. 눈을 계속 감고 계시고 라면, 컵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떠오른다면 책상 위에 손을 이렇게 한 번씩 손가락을 한 번씩 튕겨줘서 자진납세를 해보세요. 내가 계속 떠올랐다고. 그렇지만 눈 감고 한번 지금부터 라면을 떠올리지 말아 보십시오. 예. 자, 라면 안 됩니다. 컵라면 안 되고 금지예요. 네. 자, 라면 안 됩니다. 네. 네, 웃음이 막 나오고 그러시네요. 그만 눈 떠주시고, 네, 눈만 감으면 이제 몸 상태를 알아차리시죠? 네. 라면이 절대 안 떠올랐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렇군요. 역시 여기는 뭔가 굉장히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떠오르신 분들. 다른 걸 애쓰셨네요. 애쓰잖아요. 오늘 대전 돌아가셔가지고 자려고 할 때 라면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오늘 아마 저녁을 드실 가능성이 많아요. 라면을 억제하거나 누르면 사고 역설 효과라고 웨그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많이 실험적으로 밝혔는데 더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런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라고 할수록 더 많이 떠오르는 인간의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지된 것은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명상과 마음챙김의 허용과 돌봄, 인정이 효과적인 거예요. 마음챙김하지 않고 금지시키면 더 우리를 구속시키고 언어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좋은 책이 있어서 번역한 것도 언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수용전념 치료의 매트릭스와 유연한 프레임이라는 이름인데 언어 때문에 거기에 매여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이 나요. 라면도 이런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어떨까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챙김이 생각을 다룰 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생각이 오는구나 알아주고 생각이구나라고 이름 붙여주고 이게 무슨 심리적 도식이야 비합리적 신념이야 흑백사고야 이런 이름도 좋지만 이거는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그냥 생각이야 해주면 됩니다. 생각이구나. 근데 생각은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어제 7시 55분이네요. 어제 7시 55분에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7시 55분 20초에 그저께는 어때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다들 웃으셨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생각일 수 있구나. 지나갔구나. 기억도 안 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다뤄줄 때 지나갈 거고 얼마나 머물다 갈 거니란 태도로 마음챙김을 하면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챙김할 때 머무르는데 자꾸 생각이 방해하는 것 같고 짜증이 나거든요. 내가 고요하게 명상하고 싶은데 자꾸 막 기억이 침습해요. 근데 명상의 수행은 이걸 그냥 인정하고 알아주고 같이 가는 게 마음챙김 과정과 명상이에요. 생각이 계속 오는 거를 환영하고 어서 와. 얼마나 머물다 갈 거야.
근데 나 지금 호흡에 집중할 거야. 이런 태도로 해주면 지나가요. 아까 얘기한 5분 명상, 마음 챙김도 그렇고 다 호흡을 가지고 머무르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감각 명상이라고 시각적인 주의와 촉각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이유가 그게 제일 쉽고 그 다음 단계가 호흡이나 감정 알아차림이나 호흡도 뭐 감각이 알아차리면 맞죠. 저는 이제 상담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고받고 답변하고 이런 끊임없는 흐름도 익숙한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는 느낌이 살짝 지나갔어요. 어렵네요. 어렵고 그 맥락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제가 말 주변도 없고 목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나긋나긋한 면도 있고 해서 강의가 제대로 가고 있나 걱정과 불안도 느껴지는데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수용전염 치료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같이 체험도 하고 꼭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 마음 챙김 없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이제 관계 구성 트리론이라고 하는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응용된 버전으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케빈 포크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가 개발해서 상담이나 교육대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빈 종이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도 적어보시면서 같이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로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세로선을 그리고 이제 가로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심플하죠. 네. 요 상단에 있는 영역은 행동 또 관찰 가능한 영역이에요. 외적인 영역. 그리고 이쪽은 내적인 경험, 기억, 가치, 불안 이런 영역. 이쪽은 행동 관련된 영역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간단해요. 그리고 가운데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항상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아차림. 여러분들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감정 경험, 생각 경험하세요? 호기심 이런 거 알아차림 되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시각적인 거에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다들 스마트폰으로 막 마음 챙김할 여유가 없어서 시각적인 걸 내려놔야 내가 마음과 내적인 걸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자비롭게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물론 뭐 재밌는 영상도 보고 또 어떤 분은 학습도 하는 거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인상 쓰고 도움 안 되는 걸 막 열심히 보면서 시간을 또 보내고 또 오가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은 어떤 때는 하던 거 내려놓고 오롯이 내 경험, 걷는 거, 주변에서 오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놓치지 않는 거 이런 거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행위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가치에 관련된 영역인데 가치라고 케빈 포크는 쓰지 않기를 바랬지만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가치인데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아까도 해봤지만 써보세요. 내가 중요한 게 뭐냐. 저기 플로어에서 그냥 말씀 주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뭐가 중요하세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어렵죠. 혹시 떠오른 게 있으세요? 단어? 건강. 저도 그래요. 네, 건강. 건강이 중요. 또 그 앞에 선생님 행복. 행복. 네. 또요? 나눠주실 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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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요? 저는
아까 뭐 나눔, 뭐 배움, 여러분들도 이게 중요하니까 오셨겠죠?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교육 이런 게 저는 가치니까 지금 여기 있나 봐요.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 혹시 아까 뵀는데 뭐가 중요하세요? 배움, 네, 깨달음, 네, 좋습니다. 우리 맨 앞에 집중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어떤 게 중요하세요? 안전, 네, 안전. 아, 안전 중요해요. 안전 중요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깨달음, 네, 깨달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차리셨어요. 네, 그래요,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으로 갈 때 방해가 되는 불쾌한 경험, 감정도 되고 생각도 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따지진 않지만 그냥 목소리 그냥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로 갈 때 저는 아까 아마 잘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인가 봐요. 잘하고 싶고 중요하고 교육이 같이이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불안도 좀 오나 봐요. 불안이 이런 교육을 할지 말지 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죠? 또 욕심이 방해, 내적 경험 이렇게 있으신 걸 알아차리셨어요. 알아차리셨어요. 마음 챙김 하신 거예요? 또 선생님, 네, 어떤 게 방해가 되세요? 본인의 가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 네, 또 나태함, 나태함. 평가가 살짝 묻어 있어요. 나태함, 네, 나태함, 두려움. 이런 게 저도 그래요. 여기 요런 고통과 방해가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없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알아차리셨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불쾌한 게 있을 때 나는 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관찰이 되고 뭘 하고 계세요? 저는 뭐 미루기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 결정 미루기, 강의할지 말지 좀 고민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뭘 하세요? 내가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 뭘 하세요? 불안할 때 내가 하는 거. 멍 때린다. 그리고 이걸 알아차리셨고 어떤 분들은 잠자면서 좀 보낼 수도 있고 또 뭐 하세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걷기? 또 뭐 하세요? 해결 방법. 연구하시는 거예요? 해결 방법 연구? 아니면 아, 분석 없애려고. 우리는 그걸 이제 씨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우리 흔히 그러고 있죠. 문제 해결 모드가 작동이 돼서 행동으로는 그럼 뭘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뭐 인터넷 검색을 하세요? 책을 보세요? 아니면 예, 그렇군요. 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통찰도 하시고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챙김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 네, 보통 뭐 이렇게 불안이 오고 그럴 때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음악, 그죠? 우리 이러고 있죠. 네, 자연스러워요. 알아차리셨어요. 그런데 미루고 나면 후회와 자책이 오기도 하고 더 불안해지기도 해요. 우리 불안은 신기하게요. 피하면 편해지잖아요.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혹은 입사 혹은 어디 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신청서 내고 면접 보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기로 하면 엄청 편하네요. 약속을 마음에 안 드는 동창회 나갈 생각하면 막 화도 나고 불편한데 취소하면 편해져요. 그게 강화가 돼가지고 그럼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친구는 또 못 보잖아요. 또
월급은 돈은 누가 벌어요? 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고 미루고 나면 후회하고 우울 오고 이걸 우리가 갇힌다고 그래요. 갇힌다고. 네, 갇히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고 있었구나. 또 멍 때리고 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도 효과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저도 미루고 나면 당장은 좀 편한데 나중에는 몰아서 또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장은 기분이 조금 좋았다가 물건 오면 물건 샀을 때 기쁨은 사실 얼마 못 가요. 그죠? 나중에 뭐 카드값 보면 후회와 우울도 막 그죠?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알아차림 있고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도움되는 거를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관련된 행동을 하면 가치에 다가가고 가치에 관련된 행동을 하면은 살맛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교육 배움 중요하신 분들 막 강좌 들으러 가시고 건강 아까 중요하신 분은 뭐 도움되는 거 여러분들 다 건강에 가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세요? 운동 몇 분씩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하시겠죠, 그죠? 어떤 운동 하세요? 걷기,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운동을 해요. 네, 가치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계시네요. 가치와 관련되면 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울할 때 운동이 제이콥슨이나 여러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정신과 약물 치료를 대체할 만큼 운동만 꾸준히 해도 저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심리치료자들이 운동 많이 하세요. 명상보다 운동이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거나 힘들고 잠 못 자고 소진이 있었을 때 운동이 좀 힘들겠지만 내가 너무 정적인 생활만 했다 그러면 운동 걷기는 수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길 권장하는데 도움되는 거 아는데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되는 걸 몰라서 안 하냐. 가치랑 연결시켜주면 조금 해요. 건강 상담실에 와서 저랑 마주하고 있는데 누가 중요하냐고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말 안 해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 같은 치료자들은 수용요념 치료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통찰을 드리는데 잘 머물러 보자.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요? 저희 뭐 하고 있었을까요? 상담이요. 상담소요. 이게 뭘 의미해요? 자기 돌봄이 중요하고 살고 싶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마주보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니까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상담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좋으라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도움 구하려고 예약도 하고 어렵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마음이 힘든 분들은 잊고 있어요. 트라우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려요. 내가 중요했구나. 자기 돌봄이 중요하구나라고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신앙, 믿음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건강. 그래서 아까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면 가치를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에 도움되는 건 사실 좀 걷고 움직이는 거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치와 자꾸 연결시켜주면 행동이 잘 나오고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된다고 하면 잘 안 하게 돼요. 해야 된다고 하면 왠지 저항도 세져요. 근데 기꺼이 하는 거 건강에 도움되니까 나는 건강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다. 그러면 단박에 기꺼이 한숨 깊은 건 뭘 의미하실까요? 네. 뭔가
자기를 관찰하고 계실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고, 아까 교육을 위해서는 강의를 수락하고 기꺼이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그죠? 예약도 하고, 그죠? 책도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눔 교육이랑 가치에 맞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다는 거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어떤 관련된 행동을 하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세요? 뭐 하고 있는 걸? 독서. 감사드려요. 적극적인 소통 너무 감사드려요. 독서하고 있는 나도 알아차리셨어요. 깨어 있으시네요. 알아차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이 가치가 명료화되고 탐색했더니 또 남의 가치를 들어보니까 또 내 가치라는 것도 좀 아셨어요, 그죠? 사람 다 비슷하니까요, 그죠? 순위만 조금 다른데 내가 결핍이 있거나 힘들면 가치가 1순위로 올라와요. 지진을 겪었다, 안전이 1순위로 올라와요. 제가 건강검진을 최근에 했는데 지표가 조금 나쁘다, 건강이 막 1순위, 그죠?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경험인데 예전에 MBC인가 어떤 방송국에서 리서치, 정확하진 않아요. 10대부터 70대까지 가장 후회하는 거, 남자들한테 1등부터 10대부터 60대까지가 1등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5등이 50대 5등이 직장 그만둔 거라든지, 20대 5등이 그 친구 만난 거라든지 학교 그만둔 거라든지 이런다면 1등이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1등의 내용이 똑같은 걸 가장 후회해요. 뭐예요? 남자분들 뭘 것 같아요?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우리는 그런 문화예요. 여자분들은 좀 다를 것 같죠? 여자분들은 40대 5위 이런 건 그 집에 시집 간 거, 그 사람 만난 거 이런 게 있고. 근데 여성분들도 10대부터 60대까지가 1등 내용이 똑같아요. 뭐예요? 공부할 걸, 더 배울 걸. 자, 늦지 않았고 가치 전념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나이,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거,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대로 살면 덜 우울하고 삶이 활력이 있어요. 가치대로 못 살면 우울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하고 불편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불편함 있고 가치 전념 행동 있는 행동하는 나를 알아차리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를 액트 수용 전념 치료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마음 챙김 명상을 하지 않아도 마음 챙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백지를 놓고 스마트폰에 그림을 그려서 십자 모양으로 내 경험들, 즉 현재 느낌들을 정리해 보면 가치 방향으로도 가고 마음 챙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나 봐요. 이제 우리 사회자분이 질문도 받고 하실 것 같은데 넘겨드릴게요. 제가 우정을 참 중히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제 절친이 좀 안 좋은 습관으로 투사를 자꾸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를 대해야 그도 좋고 저도 좋은지. 투사의 행동을 어떤 걸 하시는지 좀 여쭤봐. 좀 어리광을 좀 부리는 편이에요. 네, 어리광. 저보고 사랑이 부족하다는도. 그러니까 본인 자기는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대 행동하면서 볼 때마다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스트레스도 받고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좀 고민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내밀하게 저희 상담소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얘기를 이제 저희끼리 조용히 또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 챙기려 하면 자기자비가 좀 높아지죠. 자비심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이렇게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그분이 지금 마치 옆에 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람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요. 가치가 좋은 관계와 우정이 좋은 관계, 그러니까 어떤 우정이길 바라냐? 어떤 우정을 기대하세요? 그러게요. 지금 가족도 함께 살아도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친구도 오래 지냈지만 우리가 여유가 없고 힘들면 왜 그러나 이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잘 보기보다는 지친다, 그만 좀 하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꾸는 거는 상담사나 심리치료자, 심리학자도 사실 좀 어렵고, 그분이 어떤 맥락에서 그러는가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내가 잠을 못 자고 바쁘고 여유 없을 때면 상담사도요, 내담자가 너무 많으면 공감을 잘 못 해줘요. 그래서 너무 바쁜 치료자는 좋은 치료자가 아니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도 너무 바쁘면은 일을 조절하려고 해요. 강의도 조절을 하려고. 왜냐하면 사람한테 공감이나 측은지심이 잘 안 생기거든요. 화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돌보는 건 내가 힘들구나도 돌보고, 일단 나부터 자비심이 생기면 친구를 받아주고 그릇이 넓어지고 유연해지는데, 유연한 프레임, 매트릭스처럼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분이라고 하고 우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마 내버려두거나 그 친구가 힘들어지면 또 그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테서, 가치와 관련된 행동이라면 그 친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상처가 있고 우울이 있고, 우울하면 투사도 많이 하고 많이 요청도 많이 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퇴행이나 이런 행동도 많아지니까, 배고프면 우리가 막 요청하는 것처럼 그걸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남편도 못 주고 주변 사람이 못 주는 거니까 정말 신뢰로운 사람한테 요청하는 건데, 신뢰를 받고 계시는 거고, 내가 여건이 되면 그 신뢰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챙겨 보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가, 불편함도 있고 중요하다면 하시는 게 가치에 다가가는 행동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분이 좀 우울해지지 않고 좀 덜 우울해하고 삶이 보람되고 외롭지 않다고 하시면 그게 또 보람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지나갔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건강하시고, 네, 또 인연이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